허리가 아픈 분들이 운동을 할 때 지켜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한 1년 전쯤에 제가 안식년 중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댓글을 위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진료실에서 이제 제 진료가 대기가 길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시면서 이제 허리가 많이 나와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허리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운동을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자주 오십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오셨던 40대 중반, 40대 중후반의 남자분인데요. 제 문진표에 29년 동안 허리가 아팠다. 40대 중후반인데 29년 동안 허리가 아팠다고 이야기하면서 옛날 학생 때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다음에 허리가 계속 아프다가 결국은 98년도에 이제 허리 수술을 받은 거죠. 서울대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 영상이 디지털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자료를 구할 수는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98년도에 허리 수술을 받고는 그 후에 계속 이제 허리 운동을 많이 한 거죠. 맨몸 일으키기를 한 100개씩 매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리가 계속 아팠던 겁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산마라를 잘 지키면서 좀 좋아지고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양말을 못 신을 정도로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MRI를 보면요, 다른 디스크들은 상당히 튼튼합니다. 40대 중후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디스크들의 수액은 아주 하얗게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데, 심지어는 5번, 6번 디스크만 하더라도 5번, 6번 디스크는 사실은 나이 30이 넘으면 다들 시커멓게 변하는데 이분은 5, 6번 디스크도 아주 튼튼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튼튼한 디스크를 타고난 분이죠. 근데 4, 5번 옛날에 수술받은 디스크는 아주 시커멓게 변했고 그 주변에 종판도 많이 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디스크의 인접 분절, 3, 4번 디스크의 후방 섬유륜도 이제 조금씩 찢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상황을 잘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운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브리징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브리징. 그러니까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가면서 동시에 허리가 구부러졌다 펴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 허리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허리가 아프고 나서 좋아질 때 허리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그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허리가 아픈 후에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는 백년허리 치료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허리 아플 때 운동할 때 어떻게 통증을 봐야 되는지, 운동을 하는 중에 또 하고 나서.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그걸 두 가지 원칙을 정리해서 이번에 백년목 마지막 부분에 제가 두 가지 원칙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뭔고 하니 점진적 운동 부하 증가의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통증 유발 운동 회피의 원칙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점진적 운동 부하 증가의 원칙이란 건 뭘 뜻하냐 하면,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가 많이 손상이 돼서 통증이 심하다가 덜 아프게 되는 이유는 찢어졌던 디스크가 다시 붙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붙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붙고 나서 운동을 시작할 때 이게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디스크가 붙긴 붙었는데 이게 맨몸 스쿼트는 할 수 있지만 60kg 역기를 들고 하면은 찢어질지, 혹은 120kg 역기를 들고 해도 찢어지지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MRI를 찍어봐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120kg 혹은 60kg 스쿼트를 하면서 디스크를 확 찢는 것보다는 낮은 강도로 허리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운동을 해보고 괜찮으면, 디스크가 찢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좀 더 높은 단계로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점진적 운동 강도 증가의 원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데 디스크가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게
통증 유발 운동 회피의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하는 동안에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운동하는 직후에 아침에 운동했는데 오후에 허리가 아프거나 오후에 운동을 했는데 저녁에 잘 때쯤 허리가 아프거나 하면 그건 디스크가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디스크가 살짝 찢어지면요. 바로 아프거나 그날 아프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통증이 허리 통증이 혹은 목 통증이 조금이라도 심해지면은 그건 디스크를 찢었다는 뜻이고 그 운동을 계속하면 나중에 큰 통증으로 본인이 괴로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으로 어떤 운동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허리가 더 아프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운동은 내 몸에 정말로 잘 맞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괜찮을 것이고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확인하고 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전혀 아프지 않아요. 한 3주, 4주 했는데 그러면 운동 강도를 좀 더 높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40대 중후반이니까 아직 젊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브릿징 운동은 그 운동 자체의 강도는 높지 않지만 온몸에 미치는 운동 강도는 높지 않지만 허리 디스크에 미치는 운동 강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의 운동 강도가 더 낮은 운동을 해보십시오. 브릿징보다는 다리 벌리기가 낫습니다. 다리 벌리기 운동을 하면 다리를 벌릴 때 그 엉덩이 힘이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하나는 스쿼트도 하고 싶은데 스쿼트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말씀도 하시길래 스쿼트를 꼭 하고 싶다면 스쿼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이 그렇지만 스쿼트보다 위험도가 낮은 운동이 레그 프레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쿼트는 어깨 쪽에 등 쪽에 강한 무게를 쥐고 그 무게가 허리를 통해서 골반으로 전달되고 다리로 전달되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에 강한 압박을 가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레그 프레스는 등받이에 골반하고 허리를 딱 붙이고 다리 힘을 쓰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힘이 거의 없고 골반에 바로 무게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보다는 훨씬 안전하고요. 물론 레그 프레스 할 때도 다리를 너무 많이 구부리면 골반이 뒤로 돌면서 요추전만을 무너뜨려서 디스크를 찢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다리를 조금씩 구부리면서 레그 프레스를 열심히 하면 스쿼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나서 좋아질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너무 강한 허리에 강한 자극을 가해서 디스크를 다시 찢지 말고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해보고 다음날 아침까지 통증이 없으면 이 운동이 나한테 맞는 운동이구나 하면서 그 운동을 꾸준히 하다가 한 3주나 4주 후에 또 좀 더 높은 강도, 무게를 올리거나 혹은 운동의 방법을 바꾸거나 다시 해보고는 다음날 아침에 아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봅니다. 내 허리가 더 아플까 안 아플까 했는데 더 아프지 않아요. 어제보다 덜 아파요. 그러면 그 운동이 내 몸에 잘 맞는 운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허리가 아픈 후에 너무 아플 때는 운동할 생각도 없는 거죠. 허리가 아픈 후에 통증이 좋아지면서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낮은 강도부터 운동 강도를 올리는 점진적 운동 강도 증가의 원칙을 잘 지키시고 운동할 때마다 다음날 아침에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운동을 피하는 통증 유발 운동 회피의 원칙을 또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아주 튼튼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